그래서 과업을 명확히 구성하고 차별화하기 위한 시각적 구조물. 예. 그래서 시각적 명확성, 시각적 구성, 시각적 지시 이런 요소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. 이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물리적 구조, 즉 공간 구조인데요. PBS실 또는 어떤 지원실 뭐 그렇게 보면 그거에 대한 구조와 조직은 지원실을 흥미있고 깨끗하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이고 개인의 욕구를 고려해야 되고 명확한 시각적 정보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보다 독립적일 수 있게 한다. 뭐 그렇게 하는데요. 즉 한 방에 3명이 들어가야 된다. 근데 이게 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. 그냥 우리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. 우리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죠. 자, 요게 이제 긍정행동지원실 지금 노틀담과의 전체 모습인데요. 이렇게 보시면 요겁니다. 이렇게 도서관처럼. 그래서 조금 더 자폐성 장애인 분들이 아까 관계에 있어서 우리하고 약간 다른 관계 방식이 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관계가 잘 안 됩니다. 근데 그분들을 자꾸 집단 프로그램 해가지고서 이렇게 앉혀놓으면 오자마자 짜증나는 거예요. 앉으면은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조금 더 개별적 공간이 필요하죠. 그러면 개별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. 근데 많이 쓰는 게 저런 도서관 형태입니다. 근데 도서관 형태도 너무 따닥따닥 붙여놓으면 개인적 공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.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중간에 뭔가 물품을 배치해가지고서 띄워놓는 배치고요. 근데 어떤 분은 이걸로 개별화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은 그 같은 공간 내 요쪽인데요. 여기 좀 안 보이는데요. 요쪽인데 요쪽인데요. 거기에 여기처럼 파티션 놓고 여기에 또 도서관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. 그러면은 조금 더 개별적 공간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별적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근데 집단 프로그램 할 수가 있죠. 그러면은 그때는 이쪽에 같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집단 활동 공간은 또 따로 둬야 됩니다. 그래서 개별 활동 공간이 우선이고요. 개별 활동 공간 플러스 집단 활동 공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분은 개인적 특성이 뭐냐면 자꾸 어울리는 거 싫어하시고 일단은 개별화가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가끔 쉬시는 것도 필요하세요. 그래서 이렇게 소파 같은 거 해놓은 거고요. 근데 쉬는 게 더 좋은 게 그냥 마루 깔아 놓으시면 이렇게 방처럼 해놓으면 더 잘 쉴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래서 처음에 요거 바꾸기 전에 그렇게 해놨는데 미국 분들이 오시더니 이건 너무 아방궁이다. 나래도 여기서 더 이상 나오기가 싫어질 것 같다.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뒹굴뒹굴 하고 싶지 아무것도 안 할 것 같다. 그래가지고서 개별적 공간에 약간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공간 요 정도면 되는 거지 막 마루를 깔아놓고 이렇게 개별적 공간을 또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해놨더니 그거는 그러면은 이후에 활동이 안 될 것 같다. 뭐 또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서 뭐 저렇게 또 바꾸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. 예. 그 다음에 요런 어떤 개인 사물함. 예. 그 다음에 요게 아까 뭐 개인 휴식 공간. 그 다음에 교재 교구함. 뭐 요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물리적 공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두는 거고요. 그래서 모든 이용자가 동일한 정도의 구조를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고요. 자기 공간이 필요한 이용자의 경우 특별 학습 활동을 위한 공간을 개발하고 다른 이용자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주변 물품들에 대한 접근성을 좋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. 그 다음에 조금 더 기능이 좋고 활동적인 이용자가 이용하는 공간은 소음, 시각적 이미지, 냄새 등이 심해졌을 때 조금 더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. 뭐 이런 거고요. 그래서 긍정행동지원실이 있으면 그분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딴 데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거 지원실을 하는 거는 거기에 평생 있자가 아니라 또 더 큰 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이렇게 중간 단계잖아요. 그러면은 이분이 여기 계시다가 안정화되고 뭐 이렇게 조금 더 관계가 이렇게 복지관에서 움직일 수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보호작업장 간다. 그런데 보호작업장 가면은 아무래도 지원실만큼 그렇게 자기한테 맞춘 건 아니잖아요. 개별화될 수가 없잖아요. 그럼 소음이나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많이 힘들 때 조금 더 와서 쉴 수 있는 공간. 그래서 그들이 일하는 공간보다 활동이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연령도 물리적 고려해야 되고요. 능력 정도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해야 되더라.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는.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고려에서는 독립적 과업 또는 집단 과업을 할 수 있는 기회,
제공 공간이 필요하고, 그다음에 주위가 쉽게 산만해지는 자폐성 장애의 경우 조금 더 다른 이용자와는 떨어져서 자극이 가장 적은 공간에 위치하는 거,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. 뭐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교재 교구함 이런 건데 있는데요. 아까 자기 주도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면 이제 지원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우리가 뭔가 프로그램을 하나 한다. 그래서 뭐 그림 그리기를 한다, 만약에 그걸 하죠.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 그리기 도구 다 갖다가 여기다 놓고 자 그려봅시다, 이게 아니고요.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. 어떻게 하냐면 그 이용자가 직접 가서 갖고 와야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갖고 오세요 이제 말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아까 언어적으로 하지 말고 시각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. 그럼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면은, 첫 번째, 만약에 우리가 무슨 뭐 종이접기를 한다. 그러면 종이접기 폴더가 있을 거고요. 그게 매뉴얼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고, 그러면 거기에서 어디 가서 즉 교재 교구함에 번호를 아시면 번호로 해도 되고, 색깔을 알면 색깔로 해서 파란색 요 색깔에 있는데 가서 뭐 가위, 뭐 요런 모양 가위 요런 거 하나 갖고 오기, 그렇게 해서 다 사물함에다 갖고 와가지고서 앉아서 활동하고 다 끝나. 그래서 매뉴얼이 쭉 있는 거죠. 끝에 가서 다시 정리하기 하면은 그 색깔에 있는 데 가서 다시 가위 놓기, 그런 지시서가 다 있는 겁니다. 그게 이제 뒤에 가서 볼 시각적 지시서 그런 건데요. 하여튼 그게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각적으로 해놓은 거고,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재 교구함 이런 것들이 잘 정리돼 있는 공간이 굉장히 필요해지는 거죠. 예, 그래서 앞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어디 갔죠? 뭐 하여간에 이렇게, 예,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요. 하여튼 그거를 해서 뭐 하여튼 이렇게 깨끗하게 뭐 정리한다, 뭐 그런 게 있었는데요. 하여튼 산만하지 않게 그냥 루틴하게 내가 저기 가면 항상 찾을 수 있다. 이거 보면은 저기가 찾을 수 있다. 항상 그런 게 이제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된다. 이제 그 얘기입니다.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, 요새 요 맨 끝에 앉아 계신 분이 조금 더 잘 적응하셨다가 다시 도전 행동이 일어나는 뭐 그런 분이 계셨대요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뒤에 다시 독립적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파티션 하나를 또 쳤습니다. 그 부분만. 지금 이쪽에 보면 옆에만 있고 뒤에는 없잖아요. 그래서 한 몇 개월 있다가 그 뒤에다가 또 하나 파티션 쳐드렸더니 그렇게 또 안정이 잘 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다 개별적으로 다른 것이고, 그 개별화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더 창의성을 많이 발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 활동 일정인데요.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인데요.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 스케줄로 이동하기 위한 조직화된 구조, 뭐 이런 건데요.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정표를 만드는 겁니다.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주간 시간표 뭐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. 주로 하는 게 이제 요런 일정표인데요. 여기가 잠시만요. 제가 일정표가 뒤에 또 있어가지고 요거 개인별 시각적 일정표 하셔가지고서 요런 게 있는데요. 아까 근데 그 일정표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활동이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우리의 지원은 뭐가 되냐면 이분이 우리 칠에 와가지고서 활동할 수 있는 거를 계속 그분한테 맞춰서 우리는 개발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. 그래서 활동을 50개, 100개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. 우리가 8개 만들어 놓고 8개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,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50개, 100개 만들어 놓고, 그 다음에 그 활동을 알리는 요런 이제 스티커, 이거 찍찍이에다가 이게 붙일 수 있는 거, 그걸 만들어 놓고, 그럼 그분이 오셔가지고서, 이거는 약간 대분류인데요. 대분류에서 내가 오늘은 7개 활동 정도,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죠. 한 7개 정도 합시다. 그럼 아침에 와가지고서 내가 내 컨디션 체크하는 거, 그 다음에 뭐 오전엔 뭐 할 거다, 이런 걸 해가지고서 붙이는 겁니다.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집 그림 갖다 붙이는 거죠. 그러면 일단 여기서 자기 주도성이 생긴 거죠.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 활동을 하고 가겠다, 이게 되는 거고요. 예, 그래서 그거를 쭉 이렇게 해서 이제 붙여놓고, 그래서 하나의 스케줄이 끝나면은 가가지고서 그거 띄는 겁니다. 띄어가지고서 그저 밑에 뭐 함 같은 거 하나 보이시죠? 여기다가 이렇게 두는 겁니다. 그러면 저거가 이제 다 띄면은
이제 집에 갈 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10시에 와가지고서 4시에 간다. 어느 날은 12시 됐는데 집에 가고 싶어지는 거죠. 막 가겠다고 우기는 건데 저렇게 하고 본인이 하겠다고 해놓은 거잖아요. 그럼 저기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책무성도 배울 수 있는 거죠. 책임성. 그래서 발달장애인 스스로 내가 한 약속이고요. 아, 내가 저거 다 해야 집에 갈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. 약속을. 이제 그렇게 했더니 중간에 가겠다고 하는 건 없어지더라는 거죠. 이분들이 하여튼 희한하게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남이 짜준 일정이냐 내가 짠 일정이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냥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스케줄을 짜가지고서 이제 붙이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조 하나의 스케줄 내에서 또 몇 가지 액티비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네, 그런 것이 만약에 이게 여가 활동이다. 아까 그래서 점심 먹고 여가 활동을 붙였다. 그러면은 그 여가 활동 내에서 그게 1시간이다. 그러면은 그 1시간을 여가 활동 1시간 쭉 하면 너무 지겹다 그랬잖아요.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도 한 4-5개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선택해가지고서 산책, 뭐 줄넘기, 걷기, 훌라후프, 요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여가 활동의 그 큰 카테고리 밑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. 또 몇 개가 또 액티비티가. 그럼 그거 갖다가 이렇게 붙이면서 내가 오늘은 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집에 가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요게 이제 스케줄이고요. 그래서 하나하나 띄워주면은 가니까 이분이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. 내가 오늘 뭐 하는지도 알고 내가 어느 정도 하면은 집에 가는 것도 알고 다 아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약화될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불안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줄어들기 때문에 도전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. 즉 도전 행동을 없애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전 행동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재밌게 해주면 당연히 없어지더라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자폐성 장애인은 아까 뭐 대충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 나왔던 얘기인데요. 순서 기억과 순서 조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죠. 그래서 아무 시각적인 거 없이 그냥 머릿속으로. 근데 우리는 하거든요. 선생님들은 오늘 11시까지 강의 듣고 점심 먹고 조별 토론하고 또 강의 듣고 뭐 우리 발표 하나 하면 나 집에 가겠네. 이런 게 조직화가 되셨잖아요. 이게 다 조직화잖아요. 근데 이게 실은 쉽지가 않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. 일부 장애 속성은. 그럼 순서 조직이나 순서 기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뭔가 이런 시각적인 걸로 해주면은 조금 더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더라. 그래서 걱정을 감소시키는 역할. 그래서 불안 걱정을 감소시키면 당연히 도전 행동도 감소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. 그래서 일정표는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시 없이 독립적으로 복지관 등 이용시설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노틀담에 와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뭐 사회성 훈련이라는 걸 또 하더라고요. 거기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한 분이 이제 잘 씻지도 않고 막 그런 분인데 이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무슨 카페 같은 걸 그냥 카페를 그 안에 조그만 카페를 하나 열어준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이 이제 커피도 내리고 뭐 이렇게 티백 갖다 놓고서 그냥 카페처럼 이제 했다고 그냥 치고 그 다음에 손님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제 그 활동 내에 뭐가 있냐면은 그래서 초대하기 뭐 그런 게 있는 거죠. 그러면 이분이 초대장 만들어서 드디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죠. PBS실 밖으로 나가서 관장님실에 가가지고서 관장님한테 내가 커피 내려놨으니까 드시러 오세요. 이거 갖다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더 다른 사람의 지시 없이도 오히려 예전에는 이제 저분이 거기서 나오면은 뭔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다 불안했는데 이분이 할 일이 없을 때 불안한 행동을 하는 거고요. 목표가 명확하잖아요. 나는 관장님한테 가서 이거 주고 오면 돼. 그리고 난 돌아올 거야. 이게 명확하니까 그 사이에 도전 행동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명확하게 가서 자기가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오는 겁니다. 예.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한 번, 두 번, 세 번 쌓이면은 그게 이제 일상적인 활동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복지관에서도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제공하더라. 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자격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. 요거. 그래서 지시에 보다 덜 의존적이 된다. 그래서 스케줄을 시각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선생님들이 오늘은 이거 할 거예요 만들어 놓는 거는 절반입니다.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. 그건 그냥 시각적 스케줄을 만든 것이지 시각적 스케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주도하에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살게 지원해 줄 것이냐. 이게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시각적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결권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지시에보다
덜 의존적이 되도록 하겠죠. 예. 그래서 그 자신의 일정표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폐성 장애인은 항상 지시를 받아 활동을 하고 이에 따라 어디로 갈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항상 혼란을 겪는 자폐성 장애인에 비해 과다 자극되는 빈도가 적어진다. 이거 뭐 당연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예. 그다음 자폐성 장애인의 주요 특징으로 다른 과업으로의 이전이 어려움이 있더라. 그래서 뭐 트랜지션이 잘 안 된다. 우리 특수교육이나 뭐 그런 쪽에서 발달 장애인의 특성 해가지고서 트랜지션의 어려움 뭐 이렇게 아마 이제 배우셨을 텐데요. 하나의 과업에서 다른 과업으로 가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. 예. 그런데 그 이전을 보다 쉽게 하는 게 아까 내가 다음 가서 뛰었잖아요. 뛰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 그럼 나는 다음 행위로 넘어가는 거죠. 즉 이게 루틴이라는 겁니다. 즉 의식적인 행동인데요. 어떤 의례적인 즉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의식하는 그런 행동이 있잖아요. 의식화하는 그걸 우리가 루틴이라고 부르는데요. 자폐성 장애인들이 이 어떤 하나에서 하나로 넘어갈 때 트랜지션 할 때 항상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루틴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지고 뭐 그런 장애인분들 계시잖아요. 뭔가 손을 이렇게 뭐 이렇게 휘젓거나 그러니까 상동 행동처럼 상동 행동은 아닌데 뭔가 동일한 패턴을 하고 나서 움직여요. 누구씩 갑시다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그냥 벌떡 일어나겠는데 안 일어나요. 5초 동안 뭔가를 합니다. 이렇게. 그래 놓고서 일어나죠. 이걸 우리가 루틴이라고 하는데 이 루틴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자폐성 장애 속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루틴을 만들어주는 거죠. 그래서 아까 루틴을 만들어주는 방식 중에 하나가 끝나고 가서 뛰는 겁니다. 그리고는 새로운 걸 보고서 아 내가 저거 해야겠네 하는 게 루틴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. 의식으로. 예, 의식으로 만들어주면 이제 아무래도 이전이 잘 되겠죠. 트랜지션이 이제 잘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생긴다 이제 그런 거고요. 그다음에 많은 자폐성 장애는 글 이해에 어려움이 있고 한 번에 하루 전체를 개념화하지 못할 수도 있다. 이것도 뭐 이해되실 겁니다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이 필요하다는 거죠. 아까 우리는 순서를 다 조직화하셨잖아요. 뭐 11시까지 12시까지 선생님 머릿속에 다 지금 있으세요.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게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안 되잖아요. 그럼 자폐성 장애인 분들은 그게 잘 안 된다.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조직화하는 걸 우리가 지원해 드릴까? 안 되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저걸 어떻게 지원해 볼까? 그러면은 아 시각적 스케줄을 주도적으로 만드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본 거 해주시고요. 과학 구조인데요. 요거는 한 스케줄에서 특정한 활동들, 즉 특정 활동들, 액티비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완료하기 위해서 조직화된 구조. 그래서 한 일정 내에 작은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. 그래서 아까 여기서 우리 스케줄에서 보셨듯이 여가 활동이다 그러면은 그 안에 액티비티가 줄넘기, 걷기, 훌라후프, 요가 이런 게 있는 겁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훌라후프 끝나고서 아 우리 요가 합시다 이게 아니라 훌라후프 끝났으면 루틴처럼 가서 뛰고 아 요가 그럼 나 이제 요가 준비. 그럼 요가 준비하려면은 요가 폴더로 가는 겁니다. 요가 하려면 뭔가 또 이거 깔고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. 우리가 깔아놓는 게 아니라 그럼 요가를 보면은 이분은 어디로 가냐면은 요가 폴더로 가는 거예요. 요가 폴더를 잡고 요가 폴더 책을 딱 피면 거기에 보면은 몇 번에 가서 요가 매트를 가져오고 어디다 깔고 그런 게 쭉 써 있는 거죠. 그림으로. 그럼 그거 보면서 매트 깔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나타나 가지고서 우리 같이 요가 해봅시다 하고 요가 하는 거예요. 이제 끝났습니다. 그러면 그분은 그 매뉴얼에 따라서 또 아 그러면 요가 매트는 다시 몇 번에다 갖다 놓고 어떻게 하고 해서 딱 마무리하면은 저 요가 딱 뛰는 거죠. 굉장히 주도성을 어쨌거나 상당히 높여주는 이제 그런 겁니다. 예. 그래서 개별적인 과학 구조는 이용자에게 4가지 정보를 주려는데요. 즉 해야 할 과업을 주고 특정 시간에 필요한 과업의 수, 진행 상황과 완료 시점을 알 수 있게 해주고 과업 완료 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걸 알려주는 거고요. 정보 전달 수단으로 글씨, 그림, 심볼, 숫자, 색종이, 사물 등이 다 사용된다. 네. 그래서 아까 제가 밑에서 올라오는 거 했을 때 3층이라는 거를 분홍색 색종이를 드려도 되잖아요. 분홍색 색종이 요 색으로 가셔서 요 그림에 있는 방으로 가세요. 그렇게 했잖아요. 그러면 꼭 그림 언어만이 글씨 그림만 되는 게 아니라 저런 색종이 사물도 가능하더라는 겁니다. 그래서 모든 방식을 다 정보 전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아까 시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서 하는 게 조금 더 많이 유용한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과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후 이용자가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과업 구조의 맨 마지막에 그림을 사용한다. 뭐 이런 것도 있고요.
그다음에 그림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영역하고 그림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리는 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손으로 막 선생님들이 그려야 되나 했는데요. 나중에 가서 그 이제 노틀담에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또 이용자분이 컴퓨터도 또 잘 하시더라고요. 전혀 못할 줄 알았는데 갑작스레 컴퓨터 놓고 했더니 그분이 하십니다. 희한하게. 예.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시각화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과업을 해야 하는지 완료하기 위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그래서 아 내가 지금 3개 이게 이 정도 했구나. 야, 몇 개 남았네. 아, 요 정도 하면 내가 이제 끝나겠네. 뭔가 이런 자꾸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이제 그런 거고요. 이런 것이 이제 개인별 뭐 활동 박스 뭐 이런 겁니다. 그래서 여기 그림 보이시죠? 이런 것들이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도 있고요. 개인별 컨테이너 박스라는 게 하나의 액티비티가 다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 군데 가서 이렇게 집어오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요가다. 그러면은 개인별 저 함에다가 매트 하나 놓고 근데 또 뭐가 필요할까요? 요가 하는데. 매트하고 뭐 아령 하나 조그만 거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컨테이너 박스에 매트 하나하고 아령 하나가 있는 거죠. 그러면은 그 색깔 다 색깔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. 그 색깔 어떤 색깔을 가서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이제 합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다음에 폴더 차트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다 활동들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매뉴얼들이 쭉 있는 그런 폴더 차트 그런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시각적 구조물 및 정보인데요.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조와 공간 구성하고 스케줄 만들고 액티비티 활동 만들었는데 그것들을 다 그거의 근원이 되는 어떤 의사소통 방식은 다 시각적 구조물이었네요. 시각적 정보였고. 그래서 저런 어떤 시각적 구조물이나 정보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.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각적인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. 요거 그냥 네, 읽고 넘어가겠습니다. 명확성이 있어야 되고 시각적으로 구성해야 된다. 즉 시각적으로 조직해야 된다.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어떤 지시가 있으면 된다. 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아까 일정표 말씀드렸고요. 요게 시각적 의사소통 도구에서 우리가 뭐 하지 말아라. 그러면은 말로 누구시 뭐뭐 하지 마세요. 하지 마세요.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지 마세요 했는데 하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음성을 높이는 거죠. 하지 마세요. 더 높이는 겁니다. 그러면 상대방도 압니다. 이제 기분 나빠집니다.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붙는 거거든요. 그랬을 때 음성 언어보다는 음성 언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그만 뭐 이렇게 손바닥 피는 거 또는 X표 치는 거 뭐 이런 다양한 근데 이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 그만에 반응하냐 손바닥에 반응하냐 그렇지 않고요. 어떤 분은 X에 반응하시고요. 어떤 분은 손바닥에 반응하세요. 그러니까 해보셔야 돼요. 내가 오늘 열심히 그려가지고서 코팅까지 해가지고서 손바닥을 했는데 보여드렸더니 그게 뭔데? 이런 분위기면은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면 다음날 며칠 더 해보시고 안 되면은 X표를 해가지고서 한번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또 어떤 분은 X표에 반응하시더라는 겁니다. 예. 그 다음에 요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보시면 설거지 활동의 시각적 자료. 그래서 저는 순서를 놓은 겁니다. 그래서 설거지 하세요. 뭐 해보고 이렇게 해보세요. 해서 말로 가리키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죠. 누구시 설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. 해고서 막 이렇게 시연을 하시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은 가만히 있고 나 혼자 열심히 닦고 있잖아요. 근데 그렇게 시연을 하는 방식도 있지만은 저런 식으로 뭔가 그림을 놓으면 처음에는 조금 더 이렇게 불안정할 수 있죠.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 계속 해보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하다 보면은 상당히 안정화되더라. 뭐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저런 식으로 예, 이런 게 지금 보면은 뭐 이거 물에다 묻혀라, 세제를 묻혀라. 그래서 한글도 쓰고 그림도 그려놓고 뭔가 이렇게 시각적 정보를 주기 위해서 노력한 거고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지원을 하는데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좀 사회적 모델, 장애의 사회적 모델의 개념을 조금 더 발달장애 쪽에 적응하는 게 필요합니다. 우리는 사회적 모델이나 자립생활 모델이나 그 지체장애인 얘기지 발달장애인은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절대 그렇지 않고요. 발달장애인들도 잘 살기 위해서는 사회적 모델 적용이 필요하고요.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립생활 모델도 필요합니다. 자립생활이라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디펜던시를 없애는 거잖아요. 그 의존이라는 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. 그 의존이라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사회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.
그래서 사회적 모델과 자립생활 모델은 실천 방식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은 사회적 모델로 해서 사회 구조를 바꿔줘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? 그러면은 지체장애인들 그렇게 바꿨듯이 뭔가 발달장애인들의 특성, 그 손상의 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바꿔주면 된다. 그 손상의 특성이 뭐냐 했더니 다른 의사소통이었다. 그러면은 시각적 의사소통 방식을 뭔가 강화하는 방식. 우리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쓰지만 우리가 발달장애인들 만났을 때는 시각적 의사소통이라는 걸 한번 써보면 되겠네요. 그래서 시각적 의사소통을 쓰는 방식, 다른 사회관계, 그런 사회관계를 뭔가 다른 방식으로 해볼 수 있는 방식,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구조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고요. 그 관계나 그런 측면에서 활동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더라. 액티비티. 그래서 의미 있는 활동이 돼야 되고 그 의미 있는 활동은 결과적으로 자기 주도하에 의미 있는 활동이더라.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도가 안 되는 활동은 실은 의미 있는 활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. 결과적으로 우리의 본인의 선택과 통제권이 존재하는 활동, 그 이용자 주도성이라고 하는 거,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,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 사람의 삶의 전체를 우리가 봤을 때는 거죠. 지금 당장 보면은 내가 해주는 게 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10년, 20년의 삶을 보면은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야만이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거고요. 내가 지금 당장 편하자고 내가 지원 바로 해버리면은 시설 만드는 겁니다.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나오는 방식이 뭔가 물리적 구조를 조금 더 바꿔주는, 물리적 구조를 조금 더 바꿈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더라.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. 거기에 대해서 구성 요소가 뭐가 있냐고 봤더니 공간 구성을 좀 바꿔야겠더라. 그 다음에 시각적 일정이라는 게 필요하더라. 그 다음에 그 시각적 일정 내에서 개별적 과업 구조, 워크 시스템이 필요하더라.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통괄해서 의사소통 방식으로서 시각적 정보, 시각적 지시, 시각적 구성, 뭐 이런 명확성,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더라.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졌을 때 아마 사회적 모델에 따른 실천 방식이 될 것 같다.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. 그런데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건 하나의 원칙이고요. 그럼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지원할까 하면은 개별화돼서 다 지원 방식이 달라지잖아요. 그럼 선생님들의 지원은 구조화된 지원이 절대 아니고 유연화된 지원입니다. 그렇죠? 선생님들의 지원 방식은 절대적으로 유연해야 됩니다. 개인별 특성에 맞춘, 개인의 욕구에 맞춘 완전히 유연화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. 그 유연화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? 선생님들의 창의적 활동이 무진장 필요합니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바닥을 보였더니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X는 될까? X를 했더니 되더라? 그럼 그분하고는 최소한 우리 실에 있을 때는 다 X를 사용하고,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더 보편화되면 우리 복지관에 있는 분들이 그분한테 뭔가 안 되라고 얘기할 때는 X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끔,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주변에 가정에서 또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점점 번져나갈 수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하여간에 여기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조화 지원이라고 해서 지원 방식이 절대 구조화된 거 아니고요. 물리적 상태를 어떻게 구조화할 거냐 그거고, 지원 방식은 절대적으로 유연화돼야 되고, 그래서 선생님들의 창의성이 좀 굉장히 필요하다. 예,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늦게 하는 거 왜 그런지 아시죠? 질문 안 받으려고. 그래도 질문 혹시 늦어서 죄송한데요. 혹시 질문해 주실 분들은 질문하셔도 됩니다. 근데 질문하다가는 옆 사람한테 맞을 분위기시죠. 끝내실까요? 예, 끝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